지난 23일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딸 조민 씨 서울대 인턴 의혹 허위 의혹의 핵심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심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영상의 여성이 조민 씨가 아니다 라고 증언했던 조민 씨의 고교 동창 장모 씨가 영상 속의 여학생이 조민 씨가 맞는 것 같다라고 증언을 번복한 것입니다. 25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이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2009년 5월 서울대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한 게 맞다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장군은 본인 SNS에서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아달라, 상부에서 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다 라고 검사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즉 상부에서 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1심 위증의 배경에는 장 씨도 인지했을 만큼의 상당한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3차 조사가 있던 날 장 씨는 오전 9시 35분에 검찰청에 도착했으나 조사는 오후 1시 5분에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도 2시간 반 정도 사전 면담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3일 법정에서 장 씨는 이 사전 면담에서 20분 동안 서울대 세미나 동영상을 보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이 없는 약 2시간 동안 검사는 증인과 어떤 대화를 했나요? 기록을 할 수 없는,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이유, 즉 조민이 아니다라고 위증할 수밖에 없도록 어떤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출석했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 그 사이 조사 장소에서 있었던 상황 등을 별도 서면에 기재해 수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법무부령 제1010호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2조는 피의자가 아닌 증인이니까 괜찮다라는 말입니까?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되어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2020도 15891 대법원 판결을 검찰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증인과 2시간 동안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압박을 주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검찰은 한치의 숨김도 없이 사전 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장 씨가 받았을 압박감은 실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아버지 단국대 의대 장 교수를 출국 금지시켜 놓은 채 6번이나 조사를 하고 어머니도 조사한 후에 그 뒤에야 장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익숙한 기시감, 윤석열 검찰의 전매 특허, 가족 인질극의 또 다른 버전인 것입니다. 검찰이 코링크 실소유자라며 기소했으나 무죄 판결이 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공모수사 과정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삐뚤어진 일부 정치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다름 아닌 검찰판 국가폭력이고 이에 맞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인 것입니다. 2020년 12월 재판에서 조민 씨의 세미나 참석을 증언한 지인들에게 위증이라고 따박따박 수사에 나서겠다고 협박을 한 수사팀이었던 고형곤, 강백신 검사를 넘어서 그 정점에 있었던 한동훈 반부패 부장과 윤석열 씨에게 묻습니다.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그러고도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수사권을 휘두르면서 나라를 뒤집어 놓고 대통령을 되겠다고 하니 이 나라가 깡패의 나라인 것입니까? 윤석열 씨는 국민과 조국 장관, 장 씨 가족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거취를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검찰의 표적 수사와 위증교사, 직권남용, 과잉조사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공수처에도 촉구합니다. 한치의 의혹도 없이 전모를 밝히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시는 검찰권이 불안당 같은 무리의 사사로운 무기가 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본보기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